네, 안녕하세요. 역사의 길로 나아가는 진사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시행된 5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본에 대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여기 사진이 있죠. 설명을 읽어보시면 이 영상은 가시대 대표적 무덤인 고인돌의 축조 과정을 재현한 것입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축조에 많은 노동력이 동원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고인돌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계급이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청동기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청동기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답 찾기 어렵지 않죠.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벼를 수확하였다라는 3번이 정답입니다. 청동기라고 해서 뭐 농기구를 청동으로 만들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청동으로는 주로 이제 무기, 검 이런 걸 만들었고 이제 주요 농기구는 여전히 돌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달 돌칼, 이 벼이삭을 캐는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경이 보급되었다. 요거는 이제 신라 시대의 지증왕 때부터 정책적 보급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요거는 이제 구석기. 실을 뽑기 위해 가락바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갈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것은 무용총에 그려진 수렵도입니다. 이 문화유산을 남긴 국가에 대해 말해볼까요? 라고 했어요. 자, 무용총 수렵도. 여기서부터 이 나라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수렵도 보시면 활 쏘는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도 있고 이게 이제 고구려의 그 벽화다라는 거를 이 그림 보고 알 수도 있습니다. 무용총은 고구려의 무덤이에요. 그래서 이 고구려에 대한 이제 대해서 말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뭐냐면 4번이 되겠죠. 빈민 구제를 위해 진대법을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진대법을 실시한 왕은 그 고국천왕입니다. 고구려의 고국천왕. 당시 재상 을파소에게 이제 지시해가지고 진대법을 시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시행된 빈민 구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요거는 이제 백제의 무령왕. 한해 침략을 받아서 멸망했다. 요거는 이제 고조선에 대한 얘기죠. 특히 이제 위만조선의 멸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이제 고조선의 왕이 우거왕이었어요. 자, 신지나 읍차 등의 지배자가 있었다. 요거는 이제 사만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비슷한 걸로 옥저나 동해의 경우에는 읍군 삼로 요게 있으니까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자, 3번 가겠습니다. 가나라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창작 뮤지컬 김수로 왕과 허황옥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알에서 태어나 가을을 건국했다고 전해지는 김수로 왕이 아유타국의 공주였던 허황옥을 만나 혼인하게 된 이야기를 뮤지컬로 선보인다. 자, 근데 이 장소를 보시면 김해 대성동 구풍군 앞에 특설 무대래요.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될 텐데 물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김수로 왕이 건국한 나라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바로 금관가야. 이 김해 지역에 이제 건국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변환에 이어서 금관가야가 나왔고 이 금관가야는 전기가야연맹을 이끌었던 나라기도 합니다. 자, 이 금관가야에 대한 경제 상황인데 뭐 경제 관련해서는 이 금관가야는 뭐니 해도 이 철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했고 다루는 기술력도 뛰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출을 했다라는 건데 그게 일본에 있죠.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이거는 조선 후기예요. 물가 조절을 위해 상평청을 둔 나라는 고려시대. 그 다음에 활구라고 불리는 은병 역시 고려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경북 경주시에 있대요. 자, 2층 기단 위에 3층에 탑신을 세우고 상륜부를 조성한 통일신라 전형적인 서탑 양식을 보여준다. 자, 손상된 탑을 보수하던 중 내부에서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이 발견됐다라는 겁니다. 저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탑신이 3층이다. 그거랑 그 다음에
무구정광 대다란이 경,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불국사 3층 석탑을 뜻해요. 정답 4번이고, 이거 이제 다른 말로 석가탑. 자, 사실 저는 이제 이 해설 강의 오프닝에 보면은 그 왜 탑 사진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 탑은 가문사지 3층 석탑인데요. 저는 내심 불국사 3층 석탑을 촬영하고 싶었어요. 근데 불국사를 갔더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게 예쁘게 사진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앵글 안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뭐 다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뭐 그랬다는 거죠. 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거 통인신라 때고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은 백제의 탑이에요. 지금도 이제 부여박물관 근처에 정림사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이 가문사지 3층 석탑, 요거는 이 가문사는 신문왕 때 완성이 된 절인데, 신문왕 이름을 이제 그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뜻으로 가문사 이렇게 붙였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겠습니다. 밑줄근 나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신라의 제23대 왕으로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하였소 라고 나왔습니다. 자, 신라의 왕으로서 병부 설치, 율령 반포, 이게 나왔습니다. 일단 이분은 법흥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부랑 그 다음에 상대등, 귀족의 최고 관등입니다. 상대등 이거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율령 반포, 또 하나가 있다면 불교 공인. 왜 고구려의 소수리망도 율령, 불교, 태학 이 세 가지가 중요한 키워드인데, 이제 신라의 법흥왕의 경우에도 율령과 불교는 동일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그 금관 가야를 멸망했다. 병합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대가야는 진흥왕 때 병합이 되고, 이제 법흥왕 때는 금관가야를 병합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불교를 공인하였다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2차돈, 이분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불교를 공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급을 폐지하였다라는 건 이제 신문왕. 아까 그 가문사 말씀드렸던 그 왕입니다. 독서 3분가를 시행하였다. 원성왕이고요. 북한산에 순수비를 세웠다. 진흥왕입니다. 대가야 멸망시킨 그 왕이에요. 자, 6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백제가 외에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화유산입니다. 백제와 외의 교류를 잘 보여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백제의 근초고 왕이 일본에 하사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칠지도입니다. 자, 이게 근초고왕 시대였다라는 것까지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백제의 최고 전성기 시기를 말하죠. 이 칠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당시의 백제는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독자적인 당당한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동 영가 7년명 열애 입상, 이건 이제 고구려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고요. 이 앙부일구는 조선시대 세종대왕 때 만들어졌습니다. 만드신 분은 장영실. 시간과 절기까지 알 수 있는 그런 해시계였어요. 자, 그 다음에 호우명 그릇. 이 호우명 그릇은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가 됐는데, 요거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광개토 대왕의 시호가 그릇 바닥에 새겨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관계, 요거를 알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갈게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죠. 우리 신라에서는 가 때문에 큰 제주와 공이 있어도 진골이 아니면 승진에 제한이 있지 않은가. 그러게 말일세. 심지어 집의 크기도 제한하고 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제도는 바로 골품제죠.
2번이 정답입니다. 이제 신라만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신분 제도, 이게 이제 골품 제도예요. 성골과 진골이 있고 6두품, 5두품, 4두품 이런 품이 있었죠. 다만 이제 성골에서 왕이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진덕 여왕을 끝으로 성골의 대가 끊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뒤부터는 진골에서 왕이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화랑도의 경우에는 신라의 그 무예, 그 화랑과 낭도 이 집단의 그 무예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진흥왕 때, 진흥왕 시기에 국가 조직으로 개편이 돼요.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백회의는 신라의 최고 귀족회의예요. 의사결정회의인데 특히 화백회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제, 이제 만장일치를 통해서 의견을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담일 수도 있는데 이 화백회의에서 만장일치가 되지 않았는데도 의견이 이제 의사가 정책이 결정된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마지막 화백회의. 그게 그러니까 경순왕이 나라를 고려에다가 바치겠다라는 요 결정을 할 때 화백회의가 마지막으로 열렸는데 이때 만장일치가 안 나왔어요. 근데도 이제 결국 고려에게 항복을 했다라는 거죠. 이때 마이태자 이런 분들이 이제 이 결정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됐습니다. 이 상수리 제도는 그 지방에 있는 유력한 사람을 그 경주에다가 불러놓는 일종의 인질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그 태조 왕건 시기가 되면 기인제도로 이어져요. 이 기인제도는 유력한 호족의 자녀들을 수도 개경에 와서 살게 만든 제도인데, 이 상수리 제도는 그 유력한 사람 본인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경주에 와 있었다라는 거죠. 자, 8번 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전투로 오른 것은, 자,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오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해 구려 전쟁이 이겨서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전쟁을 멈추는 것이 없다오. 자,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보낸 시래요. 이게 상대를 칭찬하는 것 같으면서도 야, 이제 그만해라 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상대에 대한 디스 같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힙합 음악 이런 걸 잘 모르긴 하는데 이게 진짜로 좀 지금으로 따지면 상당히 힙한 그런 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상대를 아주 정중하게 디스하는 이런 시였죠. 자, 을지문덕이라는 데서부터 이 키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를 침략한 수의 장수 우중문에게 시를 보냈고 강을 건너 퇴각하는 수의 군대와 벌인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뒀다라는 거죠. 자, 을지문덕 장군이 지휘하신 이 전투는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 명량대첩의 경우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지휘하신 정유재란 때 그 전투죠. 이 진도와 해남 사이의 울돌목, 거기서 이제 지형과 그 다음에 그 해류를 이용해서 단 13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넘는 일본의 군함을 무너뜨렸다라는 이 대단한 전과를 올린 전투였어요. 이 황산대첩의 경우에는 고려 말 우왕 시기에 최영 장군 아니에요. 죄송해요. 이 황산대첩은 이성계 장군이 왜구를 격퇴한 대첩입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이성계 장군이 고려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스타 장군이 됐는데 나중에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하고 조선을 건국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한산도 대첩 역시 이순신 장군께서 지휘한 전투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옥포 해전 같은 데서 이제 일본 수군을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 한산도 대첩은 말 그대로 대첩.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9번 가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것은 신라 촐랑 문서인데 이 문서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을 대화창에 올려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자, 도다이사 쇼소인에서 발견됐고 서원경에 속한 촌을 비롯한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촐락문서를 다른 말로 민정문서,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민정문서에는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경제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 인구 숫자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가게별로 이제 토지 보유, 뭐 어느 정도의 면적이냐,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었어요. 뭐 그래서 이런 거를 기록해 놓은 문서가, 이게 이 문서가 왜 필요하겠느냐 하면은, 요거는 당연히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 시대의 이 민정문서는 세금을 징수하는 근거 자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예요.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하여 작성됐다라는 거죠. 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삼국유사 이련 스님께서 지으신 역사서죠. 병인 양요 때 프랑스군에게 약탈당하였다. 이거는 외규장각 도서. 대표적으로 의궤 같은 거, 이게 이제 왕실에서 일어나는 주요 행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림이나 글로 이렇게 나타낸 책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거는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심화 기준으로 시험에 나올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제 팔만대장경이라든지, 팔만대장경,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기록유산에는 이제 등재된 거는 또 그 조선통신사, 일본에 갔던 외교 사절단이죠. 그 개항 이전에 조선통신사 관련된 기록. 그리고 또 하나 들자면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이에요. 이런 게 이제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번 갈게요. 다음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동성국이라 불렸던 땡땡 나왔는데, 뭐 대조영이 건국했다까지 나왔죠. 그냥 발해입니다. 뭐 상경 용천부, 이게 발해의 수도였잖아요. 그래서 이 발해랑 관련된 장면이 선지에 있을 거예요. 적절한 걸 찾으라라고 했는데,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3번입니다. 당의 등주를 공격하는 장문휴라고 돼 있죠. 자, 이 등주라는 게 산동반도에 있는 한 지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장문휴는 이제 장군이죠. 이때가 발해 무왕 때입니다. 이 발해에 대해서는 왕을 이제 크게는 4분 정도를 기억해 주면 좋긴 좋아요. 심화 시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고왕, 대조영. 이제 동모산 일대에서 건국했다. 그 다음에 나온 왕이 무왕인데 대무예입니다. 요 분은 그러니까 반당, 당나라에 반대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고, 고구려는 당나라랑 신라가 연합해서 멸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시기까지는 당나라 혹은 신라랑도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 무왕 때는 그래서 반당 관련된 정책으로 흑수말가를 정벌했다. 이 흑수말갈족들이 이제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정벌을 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지금 선지에 나왔던 이 등주 공격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문효 장군을 시켜가지고 등주를 공격했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왕 때로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반당이 아니라 친당 정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나라의 뭐 제도를 많이 수용을 해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삼성육부의 정치 체계,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왕 시기에 뭐 유학 교육기관인 주자감 설립했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당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분을 더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한 세기 뒤에 나오는 선왕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대인선인가 그럴 텐데, 이 선왕 시기는 발해의 전성기예요.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었고, 고구려보다도 훨씬 넓었어요. 뭐 저기 연해주 지역까지 다 발해 영토였으니까 가장 넓은 영토를 보유했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그 해동성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이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다른 거 볼게요. 육진을 개척하는 김종서, 세종대왕식이죠. 4군 육진에서 4군은 최윤덕 장군, 육진은 김종서 장군입니다. 이 두만강 지역이에요. 4군은 압록강 지역이고 육진은 두만강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영토 정도가 됐어요. 처인성에서 싸우는 김윤우, 이건 이제 고려 시대에서 특히 그 몽골 대몽 항쟁, 몽골에 대해서 항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김윤우 당시에는 스님이었어요. 이 스님께서 이제 지휘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 몽골 장수 살리타를 이제 사살하는 이런 전과를 올립니다. 이 살리타가 막 유럽 원정까지 갔던 대단한 장수인데 이 처인성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에서 이 김윤우 승려의 공로를 인정을 하고 충주산성 방어별감 자리를 내리는데 나중에 충주성 전투에서 또 승리합니다. 자, 정족산성에서 교전하는 양원수 장군, 이거는 병인 양요. 이 정족산성은 이제 강화도, 지금 이제 가시면 그 전등사라는 절이 있어요. 길상면 쪽 들어가시면,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서 일했었는데 그 전등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성이 정족산성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10번까지 설명을 마치고요. 1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여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